뉴스에서 전세 사기로 보증금 사고가 역대 최고치다. 이런 내용 많이 보셨죠?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설마 하는 생각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전 재산을 날릴 뻔한 사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무기를 몰랐기 때문인데요. 그 무기는 바로 오늘의 주제인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그냥 보증금 못 받을 때 하는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모르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고 우리 경매 투자자는 낙찰받고도 수천만 원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경매 투자자와 예비 세입자 모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경매 물건 사례를 보면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뭔가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아주 강력한 임차인 보호 장치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이때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을 딱 등기해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박제해 두는 제도예요.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면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로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죠. 그럼 왜 이 제도가 생겼을까요? 옛날에는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에 계속 살아야만 했어요. 직장 발령이 다른 지역으로 나거나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를 꼭 가야 하는데 주소를 옮기는 순간 어떻게 되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니까 돈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보증금 포기하고 이사 가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좀 부당하죠? 이를 막기 위해 1999년부터 이 제도가 생긴 거고요. 이제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해 두면 몸은 자유롭게 이사를 가도 내 보증금 권리는 그대로 그 집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럼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있는데요.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집주인과 합의로 해지해서 계약 관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여야 해요. 그럼 만약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나 나갈래요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여야 하는데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전액 혹은 단돈 10원이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임차권 등기의 효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가 된다고 했죠.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 배당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등기 안 하고 짐 빼는 순간 배당 순위는 꼴등이 되지만 등기를 하면 내 순위가 그대로 지켜지는 거죠. 두 번째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그동안 대항력이 없던 임차인이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새로 생깁니다. 세 번째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전세권 설정과 달리 집주인이 동의 안 해도 임차인이 혼자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요, 경매 개시 결정 듣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먼저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자동 배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판결 내용을 보면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는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한 거로 간주를 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배당 요구는 필수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건을 하나씩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물건 한번 볼까요? 임차인 김모 씨의 전입일자가 최선 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잘 받아냈네요. 그런데 여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럼 낙찰자는 이 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물어줘야 할까요? 자, 정답은 아닙니다. 자, 등기부를 한번 보면요. 경매 개시 전에 임차권 등기를 미리 잘 해놨죠. 법원은 이걸 보고 이 사람은 돈 받고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구나라고 판단해서 배당 요구를 안 했어도 자동으로 배당 요구한 거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거랑 똑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 못하면 낙찰받고 수천만 원 날릴 수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두 번째 물건을 보면요, 임차인 김모 씨는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도 잘 받아놨습니다. 아까 물건처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네요. 건물 등기를 보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배웠죠? 경매 개시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 경우는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죠? 왜 그럴까요? 임차권 등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명령 등기가 있고 합의 설정 등기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등기부의 을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부터 보시면 2025년 5월에 부산지방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법원 이름이 딱 박혀 있습니다. 이건 경매 개시 전에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을 해주는 경우인 거예요. 이 조건은 뭐였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합의 설정 등기를 보면 여기 법원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냥 2023년 1월 설정 계약이라고만 나와 있네요. 이건 집주인과 세입자 둘이 합의해서 올린 겁니다. 이 합의 등기는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게 아니고요,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가 아니에요. 그냥 둘이 합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거죠. 이 경우는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다 인수하는 겁니다. 이 두 개 차이점은 공인중개사분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꼭 등기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의 등기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보통 계약 기간 중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 가야 할 때 집주인 동의 얻어서 권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라면 세입자는 꼭 배당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럼 임차권 등기된 집에 전입한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싸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좀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임차권 등기가 된 집에 소액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을 한다고 해도 최우선 변제 금액은 못 받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이 먼저 돈을 받아가면 임차권 등기까지 해둔 기존 세입자가 피해를 보겠죠? 그걸 막기 위해 법원에선 인정 안 해준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이후에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될까요? 자, 판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최우선 변제권만 없을 뿐이지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신고하고 살면 대항력은 인정해준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 못 나가 하고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 물건을 볼 때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차권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매 개시 전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한 거로 본다고 했죠? 경매 개시 후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등기부에 등기 원인을 보고 구별하셔야 해요. 법원 이름이 박힌 등기 명령이 아니라 그냥 설정이나 합의라고 등기되어 있다면 이 경우는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임차권 등기 후에 전입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분들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최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이후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은 주장할 수 있으니 입찰 전에 잘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임차권 등기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번외로 임차권 등기 관련해서 좀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씩 같이 봐볼게요. 자, 임차권 등기하고 나서 그 집에 계속 살아도 되나요? 거주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등기 후에도 그 집에서 실제로 밥해 먹고 잠자고 생활을 한다면 이걸 사용수익한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만큼의 월세는 집주인에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짐을 일부 남겨두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식으로 점유는 유지하되 실제 생활은 하지 않아야 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연이자 5%에서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짐 일부만 남기고 고향 갔는데 대항력 문제 없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걸 눈으로 확인한 뒤에 전입을 옮기셨다면 몸이 떠나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짐을 남겨둔 건 점유를 유지한다는 증거가 되니 아주 잘하신 거죠. 확정일자 안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요건은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임차권 등기 시점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실수로 새 집 전입했다가 다시 예전 집으로 전입 신고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되고요. 큰일 납니다. 첫째는 이미 전입을 뺀 순간 예전 집의 대항력은 상실한 걸로 보고요.
다시 전입한다고 해도 배당 1순위가 부활하지 않아요. 꼴등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는 새 집에 살면서 예전 집에 전입 신고하면 위장 전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엔 안타깝지만 임차권 등기는 불가능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법률 용어의 판례까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 속에 그 작은 글씨 몇 줄이 누군가한테는 전 재산인 수억 원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을 흘리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칼자루를 쥐는 방법을 알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